안녕하세요. 아이스터디 캐나다 조기 유학센터입니다. 저희 아이스터디는 캐나다에서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 입시 전문 학원인데요. 그동안은 캐나다 베이스로만 운영해 오다가 이번 2020년도에 처음 한국 성남시 분당구에 아이스터디 캐나다 조기 유학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한 점들과 그리고 저희 아이스터디가 어떤 곳인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아이스터디 소개. 둘째, 캐나다 조기 유학은 무엇이 좋은지. 셋째, 아이스터디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아이스터디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럼 아이스터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터디 아카데미의 본사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캐나다 제일 서쪽에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속해 있는 밴쿠버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밴쿠버 안에서도 환경이 매우 좋은 곳으로 알려진 코키틀럼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터디는 코키틀람 시내에서도 가장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캐나다 현지의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 입시 전문 학원으로 출발을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코키틀람 시내에서 가장 우수한 학원으로 현지 교민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스터디가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캐나다 현지로 이민 또는 유학을 온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미국, 한국 대학교 입시 컨설팅 및 관련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캐나다에 혼자 유학을 온 조기 유학생들을 관리를 하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총 운영진은 원장님 포함해서 15명이고 학생 수는 현재 50여 명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생들을 위한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리형 유학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유학이라는 것은 혼자 유학을 오는 어린 학생들, 즉 조기 유학생들을 위한 전문 유학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에 가족 동반 없이 혼자 유학을 오는 학생이 현지에 잘 적응을 하고 학업에 집중을 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세심하게 지도 관리해주는 유학 프로그램을 말하죠. 사실 어린 학생이 혼자 낯선 외국에 와서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어떤 학업적인 성과를 이루고 또 목표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생겨난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유학원들이 이런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리형 유학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현지의 사회 시스템 그리고 현지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 그 중고등학교 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강사진들하고 수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캐나다 또는 미국 아니면 반대로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경우 그러한 모든 입시 프로세스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학생이 낯선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가 등입니다. 국내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제 많은 유학원들의 경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관리형 유학을 다루면서 정작 사실 현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강사진 또는 뭐 교실 등의 인프라가 열악해서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이제 관리형 유학을 이렇게 보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고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를 반드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째서 캐나다인가? 캐나다로의 조기 유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명실공히 전 세계 1위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학을 가는 영어권 또는 뭐 비영어권 국가들을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안전성을 중심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서 치안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또 미국과 달리 총기 소지도 한국만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 환경까지 아름다워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랭킹 최상위권에 들고 있죠. 캐나다 도시들이. 2019년에도 전문기관이 발표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캐나다 도시가 3개나 포함됐고 아이스터디가 있는 밴쿠버도 그 중에서 6등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인종차별이 아주 적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 역사를 보면은 개국 초기부터 인구가 부족해서 외부 이민자들이 계속 받아온 나라고요. 그래서 사회 자체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모토가 다양성이 캐나다의 힘이다 일 정도로 인종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로 성숙이 되어 있고요. 이런 점은 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한 나이에 영어도 서툰 어린 유학생들한테는 이런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줍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국가가 실시하는 그 중고등학교 공교육 또한 현지 주민이나 유학생 차별 없이 동일한 시설하고 장소에서 받게 해주고 있죠. 미국의 경우 유학생은 사립학교만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최고의 공교육 수준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예산 대비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또 외국인에 맞는 사회에 걸맞게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미국 외에 유일하게 북미 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죠. 오히려 미국 방송국 앵커들이 캐나다로 발음 교정을 하러 올 정도로 미국보다도 더 표준적인 영어를 쓴다고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뭐 어느 나라든 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아이스터디에서는 캐나다, 미국, 한국 이 3개 국가의 대학 진학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캐나다 대학교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캐나다로 잘 진학을 하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미국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인데도 기본적인 영어 시험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고요. 또 미국 고등학교가 캐나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대학교를 진학하는 방법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원할 경우에 영어 특기자 입학 등 아무래도 명문대 진학이 한국에서보다는 약간 수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도 의외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교 평가기관에서 매년 세계 대학교 종합 순위 랭킹 1000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2019년도에 발표한 랭킹을 보면 300위 안에 캐나다 대학교가 1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8개가 들어가 있고요. 매년 토론토 대학교하고 맥길 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스터디가 위치한 밴쿠버의 대표적인 대학교인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도 매우 높은 랭킹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캐나다가 사실 국토는 넓은데 인구는 3,7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결과는 대학교 수준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이스터디가 위치하고 있는 그 코키틀람이라는 도시를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캐나다 도시들 중에서 밴쿠버에 속한 코키틀람은 여러모로 유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 지리적으로 제일 서쪽에 있어서 한국하고 제일 가깝죠. 그래서 비행 시간이 10시간으로 제일 짧습니다. 캐나다 동부 쪽의 대도시는 최소 13시간에서 17시간까지 날아가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 왔다 갔다 하거나 부모님께서 방문하시기는 좀 불편하겠죠. 그리고 연중 날씨 또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서 캐나다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날씨로 유명합니다.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엄청 추운 데다가 또 눈이 무지막지하게 오는 곳도 많아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날씨가 좋은 도시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밴쿠버 자체가 캐나다 도시들 중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포용력이 넓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본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그 자체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육에서 이제 학기제를 택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캐나다는 도시마다 어떤 도시는 학기제 그리고 어떤 도시는 학년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학기제가 사실 시스템적인 면에서 학점 관리하기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고 특히 영어가 좀 부족한 유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키틀람 교육청은 캐나다 최우수 교육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코키틀람 스쿨 디스트릭트 34로 분류되는 지역인데요. 뭐 아주 우수한 공립 중고등학교들이 즐비한 학군이에요. 사진에 보시는 학교들은 이제 이 코키틀람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 속한 대표적인 학교들이고 만약 이제 아이스터디를 통해서 코키틀람으로 이제 조기 유학을 가게 되면 다니게 될 대표적인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코키틀람이 한국인들이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배정되는 그 유학생 수를 직접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학교들의 경우 한국 학생이 많으면은 한 반에 뭐 서너 명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이민자 허용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인데요. 불과 뭐 한 20년 전만 해도 투자 이민이니 기업 이민이니 뭐 돈만 주면 다 받아줬었는데 요즘은 이게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 대신에 이민 제도가 점점 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바뀌고 있냐면 돈만 내면 이민을 예전처럼 받아주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부유한 노인들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정작 사회의 그 원동력이 돼줄 수 있는 젊은 인재 증가 면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캐나다 사회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어린 국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눈을 유학생들한테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취업 비자가 발부되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 후에 캐나다에서 취직을 해서 뭐 약간의 기간을 보내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또 부모님 가족 초청 이민까지 가능하게 되죠. 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삶을 설계할 때 한국에서 사는 방법 외에도 이렇게 캐나다라는 선택권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은 분명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 조기 유학의 여러 장점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아이스터디를 통해서 관리형 유학을 가는 것이 어떤 차별점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저희 아이스터디는 유학원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입니다. 대학교 입시학원이요. 일단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스터디는 입시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학교로 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유학원은 말 그대로 유학을 보내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이렇게 근본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터디는 학원 수업 커리큘럼 또는 학업 플랜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교 입시 컨설팅, 그리고 또는 학생의 생활 안정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가진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유학원 같은 경우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유학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그 광고나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겠죠. 유학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조기 유학을 보내는 프로세스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캐나다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는 과정 자체는 영문 서류 서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문서 작업들이 전부입니다. 현재 있는 공립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캐나다는 거의 허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재산 증명이 되면 비자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영어만 좀 되신다면, 물론 좀 귀찮긴 하겠지만 혼자서도 자녀 유학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원들은 이제 그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이라는 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가요? 정작 중요한 거는 그렇게 조기 유학을 가서 제대로 생활을 하고 원했던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국내 기반의 그 유학원들도 사실 정작 학생을 보내고 나서 관리는 부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지에서는 이제 관리하는 신용 정도만 하면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학생 탓으로 돌린다든지, 아무튼 보내고 나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부터 일단 학생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마인드 자체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설사 마인드가 된다고 해도 앞서 그 관리형 유학의 필수 요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출 만큼의 교육 전문 기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강사진이나 이제 수업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스터디는 현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입시학원만 11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한국에서 기반을 하는 그 유학원이 갑자기 이제 관리형 유학을 현지에서 한다고 하면 그 퀄리티를 사실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보면 기가 찬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학생 입장에서 뒤늦게 알아차려도 이미 비용은 지불했고, 그리고 또 자녀분을 그 낯선 환경에 전적으로 맡겨놓은 상태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컴플레인을 곧바로 강하게 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한 1, 2년 끙끙 앓다가 이제 현지 교민이나 학생들 수소문 끝에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스터디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록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아이스터디 원장님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이스터디 원장님은 캐나다에서 25년째 거주하면서 지금의 그 아이스터디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물론 이제 한국인 출신이지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고요. 캐나다 교육 유학 업무 2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캐나다의 그 중고등학교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매년 학생들이 그 대학교 원서 쓰는 거를 직접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관해서도 항상 가장 업데이트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도 학생들의 그 초기 학업 플랜 수립과 입시 컨설팅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밴쿠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강사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홈스테이 부분도
뭐 다른 곳처럼 전문업자와의 간접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집을 렌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대다수의 이제 국내 유학원들은 원장님은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고 해외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의존하면서 이제 간접 관리하는 형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이스터디는 뭐 대학 입시 전문 학원이다 보니 밴쿠버 현지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강사진 모두가 이제 캐나다 또는 미국 대학교 출신이라서 일단 그 선생님들부터 캐나다, 미국 대학 입시를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현지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 컨설턴트도 분야별로 전문가가 계신데요. 캐나다 대학 입시 쪽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고, 그리고 미국 대학교, 또 한국 대학교 또한 별도로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강사진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아이스터디의 학과 수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유학원들이 진행하는 수업과는 분명히 큰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을 오자마자 먼저 테스트를 거쳐서 기본적인 영어 수준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면밀한 학업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목표 대학 등에 대한 계획을 짜보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학생별로 중장기 학업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중학생에 해당되는 저학년들과 고등학생인 고학년들을 구분을 해서 따로 수업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고학년들의 경우는 본인의 학업 수준하고 목표 대학에 따라서 또 별도의 대학 진학반을 편성하게 됩니다. 수업 내용하고 피드백 또한 대학 입시학원답게 학교의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서 나중에 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터디는 코키틀람 시내 최신식 새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한 강의실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현지 유학원이 뭐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지에서 보면은 학생들을 시내 외곽에 허름한 건물에 몇 개 방도 안 되는 그런데 몰아넣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이스터디에서는 학생들의 그 공부 외적인 부가 활동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를 진학할 때 고등학교 성적 외에 그 부가 활동 부분도 뭐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인 측면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없이 지내는 어린 학생들의 그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뭐 사진처럼 학생들이 지역 공공장소에서 자선기금 마련 행사나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종종 야외 활동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거나 뭐 영화 관람도 시켜주고 뭐 아무튼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스터디 관리형 유학이 또 이제 다른 유학원들과 크게 다른 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홈스테이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방법은 유학생들이 오면 이제 현지 홈스테이 업자에게 넘겨주는 형태죠.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주고 연결해주고 난 후에는 이제 사실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2차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 홈스테이 업자분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절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도 이제 숙소비만 받고 나면 사실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그 2차적인 생활 관리나 안전 관리 등에 이제 소홀한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를 뭐 일일이 미리 알아보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저희 아이스터디에서는 학업 성취도에 관한 부분하고 생활 관리 부분을 절대 따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집과 생활이 안정돼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스테이를 직접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학생, 여학생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아이스터디 소속의 직원이 최소
한 명 상주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전문 가사미 분을 고용을 해서 입맛에 맞는 음식과 도시락까지 준비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홈스테이를 학원 차원에서 직접 세심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캐나다로 홀로 유학을 올 경우 현지에서 가디언을 지정해서 보호자를 세우게 되는 건 법적인 의무사항에 해당되는데요. 가디언의 역할은 말 그대로 현지에서 부모님 대신에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 아이스터디 이제 가디언은 저희 아이스터디 소속 직원이 직접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가디언보다 역할이 약간 더 확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가디언 역할, 기본 역할 외에도 어떤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중요한 시험에 동반을 한다거나, 그리고 필요할 경우 또 학교에 선생님 방문 상담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계획대로 학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스터디의 과정들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아이스터디를 거쳐간 관리형 유학생들의 졸업장을 일부 올려봤습니다. 저희가 관리형 유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건 아주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시작은 한 일에 스스로 중도 폭이 기욱했던 일부를 제외하고 하면 적어도 대학 진학을 시도했던 학생들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대학교 진학률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의 경우는 토론토 대학,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맥길, 사이먼 프레이저, 워터루 등 다양하게들 갔고요. 미국의 경우는 위스콘신, 워싱턴, 캘리포니아 대학, 그리고 한국은 연고대, 한양대, 포항공대, 성대, 이대 등 다양하게 진학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스터디 관리형 유학의 실제 진행되는 수업 프로그램들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게요. 캐나다는 한국하고 달리 중고등학교 구분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미국처럼 그냥 학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 표처럼 이거는 이제 저희 BC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레이드 1부터 시작해서 한국 고3에 해당되는 그레이드 12까지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는 가운데 보시면은 도시마다 학기제인 곳이 있고 학년제인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한 코키틀람은 학기제인데 학기제라는 거는 한 학기 동안 4개 과목을 모두 마치고 또 다음 학기에는 4개 과목을 마치고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면 학년제는 한국처럼 전체 8과목을 1년 동안 마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은 학기제는 각계격파식으로 4개를 싹 마치고 집중적으로 또 다음엔 4개 맞추고 이렇게 해서 8개를 마친다면 이제 학년제는 8과목을 조금씩 해서 1년 내내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학기제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과목 하나가 점수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낙제를 하거나 하더라도 만약 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다음 학기 때 필요하면 재수강을 할 수가 있는 형식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처가 된다는 점이죠. 근데 학년제는 재수강을 하면 그 과목을 다시 듣는데 또 1년 동안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점이 평소에는 상관이 크게 없는데 이제 고3에서 이제 대학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 대학마다 이제 요구 학점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다른데 이제 어떤 학점 관련해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기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유도리 있게 대처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중고등학교는 대학교처럼 학점 이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고 어떤 과목을 페일할 경우 무조건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대학 갈 때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캐나다는 거의 내신 하나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 대학교 입학을 하려면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마지막 2개년도에 성적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 미국하고 한국은 세계 3개년도,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전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그 성적의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3개국 뭐 어느 나라가 됐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고등학교 일찌감치부터 과목 선택을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또 학점 관리를 위해서 공부 플랜도 잘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랜에 따라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EAL하고 AP입니다. EAL은 예전에 ESL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EAL로 바뀌었더라고요. EAL은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캐나다 교육청 주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죠. 캐나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영어 실력은 검증해라 라는 취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인 정규 영어 수업을 들으려면 이 EAL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늦어지면 그만큼 정규 영어 수업 이수도 뒤로 밀리는 거고, 이게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 대학교에 제때 성적 제출을 못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학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들으려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필수니까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AP 프로그램인데요. 한국말로는 보통 선행학습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과목을 미리 수강을 해서 학점을 따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미국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때 AP 과목 여러 개 이수는 필수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상위권 대학교는 이 선행 학습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캐나다 대학교는 필수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AP 선행 학습은 사실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고3 때까지 수업 수준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진출해서 1학년 수업 수준의 그 수준의 갭이 현실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성적이 바닥을 치고 헤매다가 결국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교는 입학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이 AP 학점은 대학교 1학년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습을 하는 차원이거나 아니면 몇 개 과목 학점을 미리 따놓고 대학 가서는 좀 더 어려운 주요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의 조기 유학 생활을 3단계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초기에는 빨리 기본적인 영어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AP 선행학습에 집중을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캐나다 조기 유학을 온 이유가 뭐 대학 진학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자 왔다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세심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학생에게 그때그때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지 않으면 학생 혼자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아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당연한 얘기지만 목표 대학에 따라서 SAT 시험이나 뭐 토플, 토익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이스터디에서는 또 그 영어 시험 전문가를 통해서 필요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이스터디에서 진행하는 잉글리시 코스는 초기 그 가장 중요한 EAL 패스부터 최종적으로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고급 영어 스킬의 완성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수업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초기에 그 중고등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면 유학생활 적응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기본 학교 수업과 생활이 지장이 없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터디에서는 학생의 철저한 내신 관리를 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정규 학교 수업을 통한 학점하고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한 학점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크레딧이란 학교와 동일한 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을 한 후에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서 제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감독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서 학점을 따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데 인구는 적다 보니까 좀 외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긴 제도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보다 더 빨리 캐나다 사회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취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기본 좀 점수가 좀 낮거나 또는 페일을 한 과목을 재수강할 때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인데요. 기본적인 영어 문제로 학교 수업만으로 좀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신 관리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돼주고 있고 그런 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이 온라인 크레딧 제도 역시 사실 그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면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온라인 크레딧 과정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을 하고 나면 교육청 감독하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기말고사를 치르면 최종적인 학점이 나오게 되고요. 이 학점은 학교에서 받은 학점하고 완전히 동일한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온라인 과정은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죠. 만약에 단순하게 학점 이수가 목적이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특정 과목을 이렇게 온라인 크레딧으로 듣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신 고득점 유지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역시 전문가 도움 없이는 원하는 고득점 달성이 매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선생님이 화면에 나와서 막 일반적인 강의를 하듯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 교재를 인터넷으로 스캔해서 올려놓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 스스로가 책 한 권으로 독학을 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뭐 대충 내용만 읽는다고 절대 과제나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아이스터디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의 그 내신 관리를 위해서 이 온라인 크레딧에 해당되는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 시험에도 대비해 줌으로써 학생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이스터디가 그래도 그동안 이 온라인 크레딧 코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AP 학점을 이수를 하려면 그 선행 학습에 대한 학점을 이수를 하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시험 기회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점 만점인데요. 이 시험에서 AP를 2점, 3점으로 패스해봤자 원하는 대학 진학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도 3.5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3.5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 아이스터디에서는 AP반을 위한 수업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과목 분야별로 전문 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 학습이 가능하고요. 매번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한번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8시에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전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가디언이 라이드를 해줘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는 3시 이후에는 곧바로 학원으로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학생에 해당되는 저학년인 경우는 하루 2시간, 그리고 이제 고학년인 경우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이 수업 스케줄은 또 학생별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말의 경우는 학원 수업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고 부가적인 활동을 가지거나 아니면 대부분 개인 자유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어린 나이에 좋은 환경으로 공부하러 간다. 보통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참 긍정적인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사실 어, 보내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은근히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를 주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죠. 일단 보내면 어떻게든 여기보다 나을 것이다. 근데 현실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 어른들 시선에서 본 거고, 정작 중요한 건 유학 가서 공부를 해야 할 당사자인 아이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학생은 본인이 원해서 갔든 억지로 갔든 간에 결국에는 친구들, 익숙한 학교 모국어 다 버리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 혼자 던져진 입장이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그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혼자 헤매다가 의욕을 잃고 포기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여담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외국에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뭐 단순히 지금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초등학생도 혼자 놔두면 적응 자체가 힘든데 하물며 이미 머리가 꽤 굵은 10대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은 적응 자체에 좀 더 어려움이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방면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밀착형 조력자가 있어야 아이들이 그나마 동기부여가 되고 의지도 좀 되면서 의욕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하시고 자녀분들 조기 유학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